A에 대한 보상으로 A에 대한 보상으로 T+1의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이후 다음 상태 S T+1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다음 행동 A T+1로 Q 함수를 가장 크게 만든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탐험률이란 이 에이전트는 직접 행동하고 경험해본 Q 함수만 데이터할 수 있는데요. 이의 문제점은 잘못된 길로 빠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처음에는 탐험을 실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음 리워드를 크게 만드는 탐욕적 정책보다는 그냥 무작위로 행동하는 탐험을 실행해서 다양한 상태를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이 탐험률만큼 탐험을 진행하게 되며 처음에는 탐험률을 크게 만들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들고 이후에 Q 함수가 최적화가 될수록 탐험률을 줄여나가서 나중에는 정책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행동을 가져오는 함수인데요. 상태 정보를 넣으면 행동을 그대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탐험을 진행할 때에는 임의대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Q 테이블에 저장된 Q 함수를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학습하는 코드인데요. 여기서는 현재 상태, 현재 행동, 보상, 다음 상태를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상태에서 가장 최대의 Q 함수를 구하게 되고요. Q 함수 업데이트 수식을 이용해서 앞서 정했던 스텝 사이즈만큼 Q 함수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테이블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저장하는 함수와 불러오는 함수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 저장하는 함수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Q 테이블을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불러오는 함수는 해당 파일을 불러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보이는 코드가 이 해당 게임을 이 강화학습 튜러닝으로 실행한 코드인데요. 100번의 반복을 진행하게 되고 에이전트에게 현재 상태를 넘겨주고 행동을 받아서 행동을 수행하게끔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상태, 다음 행동과 보상, 완료 여부, 즉 한 번의 반복 종료 여부를 받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번의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보상이 누적된 총 점수를 그래프로 시각화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점수가 낮다가 점차 증가해지면서 수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습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A가 에이전트고 G가 끝지점 그리고 0이 장애물이라고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 끝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딥큐 러닝인데요. 딥큐 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큐 러닝을 구현한 오프플래시 알고리즘입니다. 일반 큐 러닝과 딥큐 러닝의 차이점을 보면 이 딥큐 러닝은 experience replay, 한국말로는 경험 리플레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에이전트가 환경을 탐험해서 얻는 샘플을 바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리플레이 큐에다가 저장하는 건데요. 이때 어느 정도 샘플이 쌓이게 되면 큐에서 랜덤으로 샘플을 뽑아서 학습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매 타임 스텝마다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큐에 샘플이 꽉 차게 되면 가장 먼저 들어온 샘플부터 지우고 새로운 샘플을 집어넣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경험 리플레이를 적용하는 것의 장점은 샘플 간의 시간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큐 러닝은 매 타임 스텝마다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샘플 간의 시간 순서도 학습에 영향을 주고 안 좋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해당 상황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만 학습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경험 리플레이를 사용하면 큐에 담긴 샘플 중 랜덤으로 뽑아서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샘플 간의 시간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과적과 편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딥큐 러닝은 타깃 신경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큐 러닝과 다른데요. 이 앞에서도 봤던 큐 함수 업데이트 수식을 보면은 큐 함수의 출력값, 그러니까 딥큐 러닝에서는 신경망의 출력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경망 자체의 출력값으로 신경망 자기 자신을 다시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학습을 진행 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타깃 신경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타깃 신경망은 정답을 내는 신경망을 말하며
그와 반대로 모델 신경망은 타깃 신경망을 기반으로 학습되는 신경망을 말합니다. 학습을 진행하면서 일정 간격마다 내 신경망을 타깃 신경망으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딥큐러닝 예제 코드를 보면은 예제로 이 로봇의 팔 올리는 게임 강화학습 환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강화학습 환경 중 하나로 관절이 한개 있는 작은 팔을 끝이 일정 높이 이상이 되도록 올리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먼저 딥큐러닝의 예제 코드 첫 번째를 보면은 처음으로는 신경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타깃 신경망 및 모델 신경망을 만들기 위한 신경망을 선언하게 되는데 위 예제 코드에서는 일반 덴스 레이어를 쌓아서 신경망을 만들었지만 일반 신경망이 아닌 CNN 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델을 초기화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파라미터를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배치 사이즈가 바로 한 번에 학습할 시 이 큐에서 랜덤으로 뽑을 샘플의 크기를 말합니다. 물론 큐에서 한 번씩 샘플을 하나씩 뽑아서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 샘플을 뽑을수록 학습이 잘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배치 사이즈를 지정하고요. 트레인 스타트 파라미터는 샘플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학습을 시작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타겟 모델을 이용해서 타깃 신경망 및 모델 신경망을 생성하고 이 두 신경망을 동일하게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행동을 가져오는 함수로 앞에서 봤던 일반 큐러닝 예제 코드와 비슷합니다. 탐험률에 따라서 임의대로 행동을 반환하거나 신경망의 출력값을 기반으로 행동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학습하기 코드인데요. 이 먼저 append 샘플 함수를 통해서 에이전트가 행동을 할 때마다 얻는 샘플을 큐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 모델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큐에서 앞서 지정해준 배치 사이즈만큼 샘플을 뽑아서 상태, 행동, 보상, 다음 상태별로 배열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신경망으로 예측값을 생성하게 되고 반면 타깃 신경망으로는 정답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q 함수 업데이트 수식을 통해서 모델 신경망을 학습하게 되고 물론 다양한 오류 함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위 코드에서는 MSE 오류 함수를 사용해서 오류값을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역전파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예제 코드를 실행한 결과로 영상이 있는데요. 먼저 학습 전에 이 로봇의 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맨 위에 있는 선이 바로 기준을 로봇이 팔을 올려야 되는 그 기준을 말하는데요. 학습 전에는 확실히 로봇이 팔을 제대로 못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학습 후에는 바로 조금만 시간이 되어도 바로 로봇이 기준을 넘어서 팔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딥큐러닝의 개념 및 예제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강화학습을 이용한 챗봇 구현의 참고할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특히 참고하고 있는 논문은 Deep Reinforcement Learning for Dialogue Genera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큐러닝 대신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옵티마이징 메소드를 이용하고 행동으로는 대화에서 이 발화를 반환하는 것을 행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상태는 이전의 두 대화 턴을 상태로 지정하게 되는데요. 이는 LSTM 모델을 이용해서 서로 병합하고 또한 이 LSTM 모델을 이용해서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시로는 이 LSTM 인코더, 디코더의 파라미터로 지정을 했으며 리워드는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뒤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이고요. 데이터셋은 1000만 개의 오픈 서브타이틀 데이터셋 중에서 80만 개의 데이터셋을 추출해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봤던 세 가지의 리워드 기준을 보면 첫 번째는 챗봇이 반환하는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 쉬운지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한국어로 치면은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와 같은 이런 줄 리스폰스를 반환할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포메이션 플로우로 인해 지속적인 대화 및 반복되는 응답을 피하기 위해서 각 에이전트가 매 턴마다 얼마만큼 새로운 정보, 발화를 반환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두 개의 연속적인 두 대화 턴 간의 인코더 값을 입력으로 해서 이에 네거티브 로그 함수 값을 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멘틱 코헤런스로 이 리워드는 높게 측정되나 문맥에 맞지 않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답변을 반환하는 상황을 막고 답변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도록 만든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전의 액션과 이전의 대화 턴 간의 상호 정보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구상으로 여기서 이 일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그리고 반대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백월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둘 다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는 이 최종 리워드로 이 세 가지 리워드의 가중 합을 그래서 최종 리워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학습 구현 현황을 보면은 첫 번째로 제가 앞서 말했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애물을 피해서 고린 지점에 도착하는 이 큐러닝 예제 코드를 참고해서 챗봇을 구현하는 것을 첫 번째 시도로 삼았는데요. 정확히 무엇을 업데이트할 것인지, 구성을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멀티턴 대화 데이터셋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서 학습을 진행 시 보상이 계속 음수로 떨어져서 학습이 진행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큐러닝을 이용한 것이 아닌 폴리시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이용한 이전의 참고 논문을 이용해서 두 번째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구현 현황을 알아보기 이전에 강화학습 구현을 위한 환경 세팅부터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 답변을 반환하기 위한 코어 GPT-2를 파인 튜닝하였습니다. 원래는 20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코어 GPT-2를 파인 튜닝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구글 콜앱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까 20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하면은 계속 런타임 에러가 발생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5만 개의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코어 GPT-2를 파인 튜닝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BOS 토큰으로 끝은 EOS 토큰으로 표시를 하였고 발화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발화의 끝에 유저의 토큰이나 시스템의 토큰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유저의 발화라면은 그 끝에는 유저의 토큰이 추가되고 만약에 시스템의 응답이라면은 해당 발화의 끝에는 시스템 토큰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토큰을 추가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감성 정수를 계산했습니다. 후삭 감정 사전의 폴러리티, 즉 극성감 및 인텐시티, 강도값을 이용해서 발화마다 감성 점수를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감정 사전에서도 이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꼬꼬마를 이용했기 때문에 저 역시 같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이 총 제가 수집한 멀티턴 대화 데이터셋에 대해서 사람 문장에 대해서만 감성 점수를 계산하고 시스템 응답, 즉 챗봇 응답에 대해서는 점수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저 피드백을 계산하게 됩니다. 유저 피드백을 계산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저 피드백이란 유저랑 챗봇 간의 대화를 진행한 후에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 대화가 해당 유저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파지티브, 네거티브 값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학습 시에는 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저 피드백을 대신할 값을 계산했는데요. 이 유저 피드백을 대신할 값으로 첫 번째 유저 발화의 감정값에서 마지막 유저 발화의 감정값을 뺀 그 차이 값을 이용했습니다. 만약에 해당 값이 0 이상이면은 포지티브로 간주하고 1을 부여하고 만약에 값이 0 미만이면은 네거티브로 간주하여 마이너스 1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챗봇 응답 후보군을 만드는 함수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5개의 후보 응답을 생성하게 되고요. 응답 후보군 중에서 기대가 7개 미만인 응답은 제외하고 반면 이 코어 GPT-2가 바나나 응답 개수가 5개 초과면 기대가 긴 순서대로 5개만 추출하게 됩니다. 반면 코어 GPT-2가 바나나 응답 개수가 5개 미만이면 기대가 가장 긴 후보 응답 하나를 부족한 개수만큼 반복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이는
또 다른 강화학습 첩보 논문인 차이 논문에서 응답 후보군으로 5개를 뽑아서 해당 5개 중에 최적의 응답 하나를 반환한다는 해당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제작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 논문에 맞도록 데이터셋을 반영했는데요. 참고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셋 역시 멀티든 대화 데이터셋이지만 이를 한 ton씩 잘라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한 ton씩 잘라 사용했으며 또한 추가로 각 유저 발화에 대한 감성 점수도 데이터셋에 포함을 하여 사용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강화학습 전체 구조를 보면은 먼저는 발화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유저 발화에 대한 5개의 응답 후보군을 생성하게 됩니다. 응답 후보군 중에서 마스크 텐서를 이용한 크로스 엔트로피로 로스 값을 계산하고 해당 로스 값을 이용해 한 개의 최적 응답을 추출하도록 제가 함수를 만들었으며 이 한 개의 최적 응답을 추출하고 기준에 따른 보상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 따라서 포워드 모델과 최적 함수 및 백워드 모델과 백워드 최적 함수 총 4가지 함수를 업데이트하도록 전체 구조를 업데이트하도록 참고 논문 구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전체 구조를 이렇게 짰고요. 현재 완성된 부분은 이 발화를 입력하고 5개의 응답 후보군 중에서 손실값을 이용해 한 개의 최적 응답을 추출하는 부분이고 이후에 이 보상을 계산하고 포워드 모델 및 포워드 최적 함수, 백워드 모델과 백워드 최적 함수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현재 제작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으로는 이 제작적인 부분을 완성하고 디버깅을 통해서 강화학습 구현을 최종 완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코드 완성 자체는 얼마 안 걸릴 것 같고 디버깅도 얼마 안 걸리게 된다면은 며칠 내로 강화학습 구현 최종 완성이 될 것 같고 이후에는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공감이나 위로를 어떻게 최대화할 것인지 등등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고려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